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지역의 어떤 소식인가요? 먼저 인천공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이요? 예,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네. 어제부터네요. 4월 1일, 4월 첫날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공항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에서 모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4월인데? 네. 오. 이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왜 그 외국 모기들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잡고 있을까? 그러게요. 출입국 하는 데서 잡고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 보면 그렇대요. 이제 모기 트랩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 모기들이 빛하고 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아주 민감하대요. 네. 그래서 그 빛을 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런 트랩을 곳곳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모기를 잡고 그다음에 오.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방역진들이 가가지고 소독을 싹 하고 있다. 그 무슨 전염병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감염병, 외국의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모기가 퍼뜨리고 있는 모기를 네. 매개로 하는 감염병, 댕기열, 댕기요. 황열, 황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등등등. 아. 이렇게 그 지구가 열대화가 되면서 기후 위기로 모기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면서 세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남미 댕기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황 자체가요. 그러니까 석 달도 안 됐는데 올해가 시작된 지 석 달도 안 된 통계에서 무려 350만 명이 댕기열에 감염이 되고 350만 명이요. 예,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요. 예,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이 넘게 사망을 하고 있다. 아. 이게 세계 보건기구의 미주 본부인 범미 보건기구 바르보사 국장의 말이거든요. 네. 올해가 역대 최악의 댕기열 시즌이 될 것이다. 이전에 댕기열 감염자가 거의 없던 지역에서도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까 진짜 통계가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석 달이 안 됐죠. 중남미 국가들에서 지금 댕기열 감염자 수가 357만 8,414명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많은 수치고요. 이 역대 최대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그 보건당국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사망자가 무려 1,03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남미 하면은 아이고 뭐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브라질. 브라질. 83%. 그러니까 브라질 인구의 한 1.4% 정도가 댕기열에 감염이 됐다. 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브라질이 댕기열 환자 건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 옆에 파라과이가 한 5.3%, 그 옆에 아르헨티나가 3.7%. 요 정도인데 점점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도 이 댕기열 보도량이 늘어나는 게 점점 미국을 향해서 감염이 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데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렇게 남부주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게 퍼지면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될 텐데 워낙 미국으로 오가는 세계 인구가 많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댕기열 하면은 잘 몰랐었는데 네. 한번 그 아는 분이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셔서 댕기열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아, 걸리셔서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댕기열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네.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한테 물리면 이제 댕기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모기한테 물렸는지 그게 그 모기가 그 모기인지 모르잖아요, 잘. 한 물린 다음에 5에서 7일간의 잠복기를 거친다 그래요. 근데 증상을 보면 열이 갑자기 오르고 오한이 도는 거죠. 두통, 근육통. 감기인가 보다 병원에 갔는데 그렇죠. 약이 안 들어. 그 원인을 잘 몰라. 그러면서 이제 혈액 검사 한 끝에 아예 댕기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원인은 지금 이런 댕기열로 지금 3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다. 원인은 네. 기후변화라는 것이죠. 이 남미의 겨울이 없어졌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저희 그 파라과이 현지 연결했을 때도
겨울이 소장님이 없어졌다. 겨울이 예. 없어졌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기온이 지금 이제 지구 반대편 남미는 한여름 아닙니까? 네. 체감 기온이 뭐 62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 찌다가 폭염이 끝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고이는데 이게 모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죠. 덥고 습하고 고여 있는 물이 많은데 네. 그 물이 따뜻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알을 낳기 아주 좋은. 이 지금 지구 열대화에 아주 지금 모기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이 되고 있는 뭐 거네요. 오죽하면은 저기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도 모기가 있는. 모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 없던 일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댕기 모기들은 주로 이집트 순모기나 네. 흰줄 순모기 이렇게 특정 모기들입니다.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외신들에서도 뭐 댕기열 시즌에 대비해야 된다. 뭐 유엔 보건기구가 이렇게 말했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남의 일이 됐으면 하는 그 남의 일이어야 된다. 이건 좀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방역 당국에서도 공항 터미널 계속 이렇게 모기 잡고 있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댕기열 후기를 찾아보면은 싱가포르에서 한 18년간 거주했던 교민 한 분이 네. 본인의 아드님이 댕기열로 고생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런 후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오랫동안 살면서 난 많은 거를 경험했고 이제 모르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댕기열에 걸리면 그렇게 몸이 아픈 것인지 처음 알게 됐다. 댕기열은 예방 백신도 없기 때문에 아데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물린 지 4에서 7일 지난 잠복기 후에 고열이 난다고 하니 아들이 어디에서 모기에 물렸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요즘 싱가포르에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울창한 숲에 들어가실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황성애님의 지난해 2월 오마이뉴스 기고글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행객도 많고 출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댕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안 퍼질 이유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기후 변화가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뉴스에서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댕기열은 특징이 이제 백신 자체가 아직 없나요? 완전하게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백신 자체가 있는 것이 아주 소수죠. 네. 비용도 많이 사실은 들고 시간도 그렇죠. 많이 들어가니까. 네. 다시 감염됐다가 다시 감염될 경우에 이제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때 치명률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댕기열에 한번 감염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댕기열 유행 지역에 자주 방문하시는 경우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거쳐서 이제 푸에르토리코, 쿠바, 카리브해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남미에서 점점 북쪽으로. 네. 이 상황은 뭐 수시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과 해운 터미널에서 전부 모기를 잡고 있다. 네, 원인은 기후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금사과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나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뭐 뒤로 차치하더라도 네.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4월 2일이니까 마침 3월달 물가 동향이 딱 나올 때거든요. 아하. 예, 역시 예상대로 느끼고 계신 그대로 사과 88.2%, 배 87.8%,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거 역시 뭐 역대기로 깼고요. 80% 이상 올랐구나. 예, 전년 3월에 비해서 88% 올랐다. 네. 배도 마찬가지. 90%네요. 예, 거의. 그러니까 사과 배가 비싸니까 대안으로 찾는 귤값도 68.4% 올랐다. 여기에 토마토 36.1%, 파 23.4%. 요게 이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나온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 뭐 정부에서 이 대책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동안에 이제 사과에 대한 대책은 뭐 띄엄띄엄이었잖아요. 네. 수입 또는 뭐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 좀 안정시킨다.
처음에 수입하자는 얘기부터 나왔죠. 기후 시민들이 눈여겨보는 것도 농민들이 눈여겨보는 근본적인 대책. 이게 기후 위기인데 네. 생산량이 급감되는데 해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장기 대책을 이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서 농식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과수 경쟁력 제고 대책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예, 대책. 그래서 이 제목만 보시면 아 이게 금사과 대책이구나를 잘 모르는. 그렇죠. 과수 경쟁력 하니까. 예, 그래서 그 크게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앞으로 재해 예방 시설을 늘리겠다. 재해 예방 시설이요. 계약, 농촌에. 예, 계약 재배 물량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명시해 놓은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비가림 시설 같이 이 냉해도 방지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사과와 배 과수원으로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배 농민께서 나오셔서 네네. 뭐 이 방법이 좀 냉해로 이제 기후 때문에 냉해로 꽃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 냉해를 방지하여서 이 방법도 시도하고 저 방법도 있고 나와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인가? 이거는 정부의 R&D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 맞아요. 평가가 돼야 된다. 맞아요.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좀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중요한 것은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이른바 냉해 예방 시설로 알려진 그 시설에 적용되는 과수원이 전국 과수원에서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를 현재 재배 면적의 한 16%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30%까지 확충시키겠다. 그래도 30%밖에 안 되네요. 예, 뭐이 정도 나오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배면 그 계약 재배 면적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소비자까지 의식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계약 재배 면적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적은 네. 상황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 재배 물량을 확대할 건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계약 재배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절 성수품 같이 그러니까 아주 특정 시기에 물량이 많이 필요할 때 네. 이제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쌀 같은 경우 수매제도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이 정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사서 사놓겠다. 정부에서 사서 공급을 한다. 네. 뭐 이런 물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사실 뭐 1년 사시사철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느는데 네. 요거를 계약 재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방법도 이슈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 과수원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스마트 과수원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배 적지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구 사과는 옛말이고 이제는 인제 사과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대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2030년까지 기온이 너무 많이 오르지 말아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세 네. 번째는 이제 유통 단계를 단축시켜서 사과배 유통 비용의 10%를 절감하겠다. 맞아요.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그때 백혜숙 선생님도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유통 문제.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 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35%까지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온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경매 시장을 가락동에서만 이제 그 경매를 하는 하니까.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제 그 도매 시장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인데 네네. 왜 이게 안 됐는지
앞으로 이걸 늘리려면 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더 많이 직거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품종 그리고 신품종. 중소과 시장을 확대하고 규격이나 표시제를 개선하겠다. 아, 이러면은 이제 못난이 과일들도 시장에 나오는 건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이제 뭐 아니까요. 품종 개량 얘기가 나옵니다. 네. 노란 사과, 골든볼이라고 하고 뭐 초록배 이런 신품종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평가들이 분분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추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후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네, 그 시원한 바다가 어느덧 생각이 나서요. 그 좀 오래된 노래지만은 들국화 최성원님의 제주도 푸른밤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